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권 강독을 시작할게요. 제5장에 와 있고요. 제5장 중에서 오늘은 페이지 219페이지입니다. 제목은요, 중요성의 포텐셜이에요. Q&A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죠. 바딤 젤란드의 독자들이 사연과 질문을 보낸 내용이 담겨 있는 장이 제5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요성과 관련된 질문들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총 3개의 질문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연 주제를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은요,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요.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리면요. 질문에 나오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얘기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고요. 추가로 질문하는 것이 자녀가 집을 떠났는데 불안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녀가 집을 나갔다고 하는 건 뭐 가출이 아니라 출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독립해서 나간 것 같은데 영 불안한 거죠. 여러분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많이 문제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두려움이나 불안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이라는 게요. 불안은 이제 우울과 함께 보시면 좋은데 우울이 주로 과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요. 불안은 주로 미래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울이 과거에 대한 뭔가 아쉬움, 후회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본다면 불안은 미래의 주로 성취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울과 불안이 약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또 연결이 되기도 해요. 지나친 우울감에 지속적으로 빠져오신 분들은 과거가 현재를 계속 갉아먹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미래도 과거의 연장으로 갉아먹을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우울한 만큼 불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과 불안이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얽혀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건강한 불안, 적당한 불안은 건강한 불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적당한 긴장이 있을 때 집중하고 몰입하고 도전을 하는 것처럼 적당한 불안감, 또 필요한 불안감을 느낄 때 우리가 경계를 하게 되고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죠. 그 생존의 본능 같은 건데요. 이러한 불안, 이상의 불안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독자가 질문한 것은 나를 괴롭히는 불안,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모해지죠. 적당한 두려움, 그런 것은 필요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나온 두려움과 불안은 그 이상의 두려움과 불안을 얘기하고요. 이런 것들은 다분히 펜듈럼에 휩싸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딤의 답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딤 젤란드는 어떤 답변을 했는가? 첫 번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 있습니까? 물었더니 특효약이 없다. 의식을 우리가 바꾸지 않는 한은 특별한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바딤 젤란드가 처방한 것은 두려움이나 불안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의식이 상승을 해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깊은 차원의 얘기죠. 본질적인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런 답을 했을 때 과연 이러한 형태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피부로 와닿을 만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거는 좀 미지수입니다. 제가 상담을 해본 결과 이런 현실적인 두려움, 불안을 심각하게 지속적으로 오래 느끼고 계시는 분들에게 의식이라는 주제를 꺼내들면요. 이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딤 젤란드의 답이 상당히 맞는 얘기가 맞고요. 본질적인 해결책이 맞기는 한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지만 이러한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라도 전 단계에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을 먼저 주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저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이게 이제 거의 뭐 상담 내진 코칭의 수준으로 가는 거고요. 바딤 젤란드는 원칙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식이 깨어난다는 것은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질문 하는데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며 내가 지금 처한 이 현실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스스로에게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을 이제 깨어나는 상태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잠들어 있는 상태는 내가 누군지 여긴 어딘지 난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괴로워하고 있어요. 생각 자체, 사고하는 것 자체가 거의 마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런 상태가 꼭두각시 또는 좀비의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전형적으로 펜듈럼에 휘둘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어떻게 보면 간단한 해결책은 이 의식이 깨어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좀 어려운 얘기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상황에 깊이 빠져 있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먼저 동화줄을 던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 바딤 젤란드가 얘기하는 것은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두려움이 뭐냐, 이제 이런 개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두려움, 일상적으로 겪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트랜서핑의 개념에서는 이것은 일종의 잉여 포텐셜이다. 잉여 포텐셜이라는 게 뭐예요? 이 풍선을 자꾸 떠올리라고 그랬죠. 풍선이 한쪽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한쪽으로 팽창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대 복원하려는 힘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불필요하게 과도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 이걸 잉여 포텐셜이라고 하고, 이 누르는 힘, 이것을 중요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성과 잉여 포텐셜이 같이 연결돼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일종의 잉여 포텐셜이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일어나는 근원적인 원인은 중요성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중요성을 낮추는 데 있다. 이제 첫 번째는 의식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성이 들어가면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균형력이라고 그러죠. 보관하려는 힘, 균형력이 발생하고, 균형력이 발생하는 것은 이 잉여 포텐셜을 없애려는 반대작용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균형력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두 가지죠. 복원하던가 아니면 이 상황을 종결시키던가. 극단적으로 종결시킬 수도 있고 다시 복원시킬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어떤 현실을 경험하죠? 뜻하지 않은 환경이 자꾸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힘을 주어 노력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현실은 그 반대의 현실, 부메랑의 현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알고 봤더니 균형력이 작동한 것, 다시 말해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럼 나에게 있어서는 균형이 회복돼야겠어요? 균형이 계속 깨져야겠어요? 균형이 회복돼야죠. 계속 깨지다가는 이 상황이 뻥 하고 터져서 극단적으로 종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큰 화를 막기 위해서 계속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린 뭘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어딘가에 치우쳐 있구나. 나의 에너지가 많이 균형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셔서 중요성이 들어간 것을 빨리 찾아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것과 맞서 싸우고 투쟁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어때요? 극단으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큰 화를 당한단 말이에요. 큰 화를.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뜻하지 않은 일, 원치 않는 일, 뜻과 반하는 일이 자꾸 생기면 그것을 빨리 신호로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멈추라는 신호구나, 뭔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신호구나, 이걸 빨리 알아차리셔서 중요성을 내려놓으셔야 다시 힘이 복원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밀고 나가잖아요. 자존심, 고집 이런 거 부리면서. 결국에는 큰 사단이 나는 겁니다. 큰 사단이 나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 법칙을 잘 알고 적용을 하고 빨리 현실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현실을 보고 또 주먹을 불끈 쥐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힘을 키우잖아요. 근데 그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도 마찬가지고요.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에너지가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좋으란 얘기예요? 펜듈럼 좋으란 얘기예요.
싸워서 이겼어요? 결국에는 에너지 소진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겨도 져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싸움 자체가 의미가 없는 싸움이라고요. 여기서 나오셔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려면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중요성이 낮은 제로 상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바디미의 이야기. 계속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성을 낮추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중요성을 낮추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의식적으로 중요성을 떨어뜨리지 못한다는 게 이제 문제다. 알고는 있어요. 아유, 중요성 얘기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심리맨님, 바딤젤란드, 중요성 얘기 그만 좀 하세요. 그러다가 중요성에 중요성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예,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걸 어떻게 해요? 예,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성을 집어넣으란 뜻은 아니고 인식을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죠.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저도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왜? 자꾸 실패를 하니까.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어떻게 떨어뜨려요? 중요성을 어떻게 낮춥니까? 잘 안 되거든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이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 중요성과 관련한 영상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중요성을 낮추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얘기고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는 얘기예요. 자꾸. 실패를 통해서 인식을 하면 됩니다. 소뚜껑에 한번 뒤어보세요. 그러면은 다시 함부로 손을 안 대요. 뒤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고 나서 불평불만하면서 내가 다시는 너한테 뒤나 봐라 하고 손을 또 대요? 그러면 크게 화상을 입죠. 어리석은 거죠. 한번 뒤었으면 그 현실을 정확하게 내 몸에 체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펜듈럼이란 놈이 굉장히 아주 그냥 조심하지 않으면은 내가 순식간에 정신이 팔리고 감정이 팔리고 에너지 다 쏟아내게 생겼구나. 주의해야겠다. 내가 펜듈럼의 미끼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나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 한마디로 훅 나를 찌르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일단 멈추고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이 상황에 빨려들지 말아야겠구나. 이거를 인식하란 말이죠. 한번 환경에 뒤었다면 그걸 인식해서 잠깐 멈추고 이전과 다른 방식, 다른 대응 방식을 택했을 때 그때 달라지는 현실을 여러분이 경험을 자꾸 하셔야 돼요. 달라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트랜서핑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시도해라. 실험해봐라.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해본 결과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누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요. 제가 아니면 아니에요. 똥꼬집이 아주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고집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아무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좋다 저거 좋다 해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끝까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을 해서 적어도 나한테 그것이 확인되고 나한테 그것이 맞는 얘기가 아니면 저를 통해서 소화되지 않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얘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마음이 있다니까요. 제가 몸소 경험한 거, 몸소 체험한 게 있잖아요. 온갖 실패 경험과 성공 경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저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그 기간을 좀 줄이시라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위치도 아니고 가르치려는 위치도 아니고 전해드리는 겁니다. 들을 필요가 있는 분들은 들으시고 참고하시고 적용하셔서 도움 받으시라고요. 자, 그래서 중요성 얘기를 다시 했고요. 그래서 이 중요성을 낮추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요. 먼저 중요성을 낮추는 방법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수용한다, 허용한다 이러죠. 중요성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우리가 상황이 주어졌을 때 원치 않는 현실이 왔을 때 발끈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감정이 올라오죠. 막 기분이 상하고 무시당한 기분이 들고 이런 감정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교과서적으로 적용하려고 그러면 중요성을 낮춰야 된다고 그랬지. 이런 건 펜듈럼의 미끼라고 그랬지. 난 펜듈럼에 걸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그러니까 화가 나도 참아야지. 참자.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중요성을 낮추려고 애를 쓰는 거고 중요성을 낮추기 위한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먼저는 중요성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막 발끈하면 어떻게 해요? 발끈하세요. 올라오는 대로 한번 내버려 두세요. 근데 우리는 올라오는 대로 느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극단적인 행동을 해요. 올라오는데 애써서 그걸 밟아서 눌러.
아, 이거 펜듈럼이야. 올라오면 안 돼. 펜듈럼. 나 펜듈럼에 낚이면 안 돼. 중요성 부여하지 말라고 그랬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눌러. 그런다고 그 감정이 없어지나요? 더 오래 가요. 더 오래 가. 찝찝해. 그 사람이 나보고 웃으면서 한마디 한 그 말이 계속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눈 뜨자마자 그게 떠오르고 문득문득 밥 먹다가 떠오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서 올라온 감정인데 내가 허용을 안 해주니까 올라온 감정은 그대로 허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허용을 안 해줬잖아요. 반대로 허용을 하라고 그랬더니 허용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표현하라고 그랬더니 표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걸 터트려버려. 그래서 그 안에 휩싸여버려. 그래서 그 감정을 일으키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 순식간에 펜듈럼에 낚여가지고 그런 일을 또 당해.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감정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이제 시크릿의 오류도 그런 거예요. 좋은 생각 옛날에 요즘에도 나오나요?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 사실 저 이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 잡지. 죄송합니다. 발행인 분께는. 제가 싫어하는 건 어떡합니까? 좋은 생각 하는 거 좋죠. 좋은 생각만 하는 게 가능하던가요? 안에서 꿈틀꿈틀대는 욕망과 스스로 생각할 때도 죄책감 느끼는 그런 생각들과 스스로 나쁘다고 하는 생각들이 올라오진 않던가요? 그걸 왜 좋은 생각으로 누르려고 그러나요? 왜 좋은 생각으로 자꾸 포장하려고 그러나요? 이러니까 이중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의 감정과 표현되는 감정과. 그래서 내 몸은 괴로운 거죠. 안에서는 꿈틀꿈틀 대는데 겉에서는 아닌 척하고 즐겁게 해맑게 웃고 나는 행복합니다 하니까. 뭐가 행복해요? 행복하기는. 행복하고 싶은 거지. 행복하려고 애쓰는 거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은요,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구분하고 그것을 나쁜 감정을 누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왜곡되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시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두려움과 싸우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딤젤란드는. 두려움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계속 에너지 뺏긴다. 차라리 뭐래라? 차라리 두려워해라 이 얘기를 해요. 차라리 마음껏 두려워해라. 역설적인 방법이죠. 오히려 그게 낫다니까요. 애증이라고 그러죠. 애증. 특히 이제 모녀 간에 이런 게 많아요. 모녀 간에. 애증의 관계. 지긋지긋해. 꼴 보기 싫어.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미안해. 죄책감이 들어. 사랑스러운 면도 있어. 안쓰러운 면도 있어. 그래서 뭔가 잘 하려고 그랬더니 안에서는 참을 수가 없어. 나를 이렇게 키운 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만 하면은 너무 억울해. 뭐예요?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거를 푸셔야 돼요. 이거를. 직접 가서 풀 수는 없습니다. 직접 그 부모님 찾아가서 해봐야 큰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심리적인 부분이고 내 안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풀으셔야 된다고요. 어머니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면이 있죠, 물론.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지긋지긋한 면모가 있죠. 그걸 분리해서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차라리 대면을 하고 직면을 하는 게 나은 거지 그거를 애써서 외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성을 낮추려고 애쓰는 것은 있는 그대로 대면하고 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그건 인위적인 방식이다. 이것은 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이제 바딤이 얘기하는 것은 불안을 제거하는, 이제 불안에 대한 얘기를 또 건드리는 겁니다. 불안에 대해서 이걸 제거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행동하는 거다. 행동. 네. 왜 불안하냐? 행동은 하지 않고 생각만 하니까. 아까 제가 불안은 주로 미래와 관련된 이슈라고 그랬죠. 성취와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미래의 어떠한 이것을 내가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실패를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고 또 행동화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불안이 더 가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을 거면 생각하지도 말고요. 생각을 하기로 했으면 일단은 그냥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불안은 몸이 자꾸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몸이 움직여야 불안이 해결돼요. 근데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은 몸을 움직이질 않죠.
걷는 것도 힘들죠. 함부로 나가기도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불안이 심각하신 분들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백신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안에 한번 휩싸이기 시작하면 집 안에 머물러 있는 중에도 불안합니다. 이제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소위 정신과적으로 장애라고 하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기 전에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 그 중에 하나 행동하시라. 일단 움직이시라. 생각이 많아지면 불안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은 이유 뭐예요? 행동화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생각이 많은 거 좋은 게 아니거든요. 생각이 많으면 몸이 움츠러들죠. 그러니까 생각을 흩트는 방식 중에 하나가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 이거는 몸을 많이 움직여라. 그래서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딱히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일단 밖으로 나가세요. 나가셔서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걷든 그리고 가까운 뭐 카페나 공원이나 서점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구경 한번 하고 오시고요. 그렇게 몸을 자꾸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이 불안이라는 것은 생각을 먹고 계속 자라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사람을 만나고 자꾸 말을 하고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예, 말하기 힘든 분들은 글을 쓰세요. 자꾸 하셔야 돼요. 표현을 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저의 얘기를 첨언을 한 거고요. 그 다음 바딤의 5번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의도의 조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의도의 조율. 자, 외부 의도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부 의도에 열어두고 그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시라 이 얘기예요. 왜 불안하냐? 내부 의도로만 세상을 살려고 하면 불안해요. 내부 의도가 뭐예요? 나의 굳건한 의지로 내가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한 방법, 그 경로, 그 길을 통해서 계획대로 가야만 해.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난 나고자고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난 실패자야. 그러므로 나는 굳건한 의지로 여기서 싸워서 이겨야 해. 이기지 못하면 나는 지는 거야. 뭐 이런 거.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의지력이 필요한 게 맞죠. 의지력이 박약한 것보단 낫죠. 그러나 내부 의도로만 세상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싸움입니까? 자,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에 노출시킨단 말이죠. 두렵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자유로워지는 길 중에 하나는 외부 의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열어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각자 세계의 층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현실의 그 아말감이란 얘기 하죠. 나만의 세계의 층을 아름답게 꾸미란 얘기예요. 그리고 안전지대라는 얘기도 하죠. 안락지대 이런 거 컴포트 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상을 편안하고 안정적인 곳으로 자꾸 채색을 하셔야 됩니다.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외부에서 여러분들을 흔들어대는 불안을 야기시키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정보가 계속 주입될 겁니다. 이제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요. 온갖 정보들이 양극화되고 있어요. 양극화. 백신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코로나에 대한 입장, 양극화되고 있어요. 양극화. 이게 이제 사회적인 갈등으로 첨예하게 나타날 겁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유럽 등지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격렬한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요. 이제 또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될 겁니다. 훨씬 더 격화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정보를 관리하셔야 돼요. 나를 공포스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든다면 일단은 멈추세요.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사념체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중거울에 방사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여러분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내 에너지를 관리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에너지를 관리하지 못하면요. 잠깐 순식간에 넋을 놓고 정보를 물고 가다가 여러분들은 펜듈럼에 완전히 휩싸이게 됩니다. 그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의도의 조율과 관련해서 바딤 젤란드가 한 말을 좀 읽어볼게요. 페이지 222페이지예요. 물살을 헤쳐 나가려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의식적으로 흐름과 함께 움직여가면 상황은 절로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풀려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의도 조율의 원리는 어김없이 작용하니 믿어도 좋습니다.
자연은 헛되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연으로서는 당신에게 에너지를 쓰는 것은 아무런 득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 의도를 타고 간다는 것은 흐름을 타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흐름을 불러오고 흐름을 발견하고 흐름을 탄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안할 일이 줄어들게 돼요. 두려울 일이 줄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흐름은 나에게 최적화된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내부 의도는 그것을 거스를지 몰라도 외부 의도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주의 흐름이기 때문에, 자연과도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내가 목표로 하는 것에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시켜주는 게 외부 의도입니다. 여러분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지역과 나라를 이동할 때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빠른 거 이용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외부 의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 의도를 올라타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런 걸 걱정해서 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해하시고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주제를 그렇게 한번 적용을 여러분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거 굉장히 큰 주제예요. 큰 주제, 두려움과 불안.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겪는 불안이 다 색깔이 다릅니다. 깊이도 다르고. 예. 어떤 분들은 이유 있는 불안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유 없는 불안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된 불안이 있고, 물론 이유가 전혀 없는 건 없어요. 다만 이제 표면적으로 인식이 안 될 뿐이지. 어쨌든 불안이나 두려움이라는 게 정말 다 겪는 양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사례별로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요성과 매우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연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사연은요, 질문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이분은 아주 높은 목표가 있대요. 근데 이 목표가 아주 큰 목표, 높은 목표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지 누구에게도 이 목표를 말하기가 싫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펜듈럼이 자꾸만 방해를 한다. 어떻게 방해하냐? 이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열이면 열 다 나한테 와서 너는 그거 안 된다. 넌 절대 성공 못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초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족들도 너는 안 돼. 그거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정작 그렇게 말하는 친구나 부모들은 너네들도 제대로 된 철학 없이 현실을 살지 않냐. 학교 땡땡이 치고 부모님은 맨날 싸우기만 하고 나한테 뭐 본이 되는 모습이 하나도 없으면서 나한테 그런 충고를 하냐. 내 목표에 대해서 너네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 뭐 이제 이런 내용의 사연이에요. 이런 내용의.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뭔가 이제 내가 마음에 품는 목표가 있는데, 이걸 차마 말을 못하겠어. 예.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말 못하는 게, 말하기 싫은 게 있고, 진짜 말 못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스스로도 원하지만 의심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거죠, 이게. 그런 경우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스스로는 정말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이런 반응이 싫어서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바딤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바딤의 답변 첫 번째는 펜듈럼의 반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중요성을 낮춰야 된다. 자, 이제 중요성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네. 뭐냐? 모든 사람들이 네가 말하는 네 목표를 다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리란 기대를 하지 말아라. 그거 역시 중요성이다. 그런 걸 다 내려놔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수용되겠다는 기대도 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러한 반대의 의견이 들려와도 네가 발끈할 이유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중요성을 낮춰.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7페이지에 나오는 관련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놔두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과 다르도록 놔두십시오. 소나귀에서 힘을 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양극성은 금방 사라지고 주변 세상은 신기하게도 얼굴을 바꿀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길을 방해하기를 그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것도 없고 왜 안 들어줘 이렇게 할 것도 없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들 자유고 내가 간다면 가는 거지 뭐. 이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영향을 받는 게 이상한 거죠. 안 된다고 한도 나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만큼 더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흔들린다면 사실 그 흔들리는 것 자체로 이 사람의 목표의 심지는 약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이 사람의 태도 자체가 사실은 이 사람의 목표가 얼마나 강력한 영혼의 목표인지 아니면 욕망에 가까운 목표인지가 드러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딤의 답변은 뭐냐면 매우 높은 목표다 이렇게 스스로가 얘기를 했는데 목표가 높아서 이루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루기 어려우냐? 네가 스스로 이걸 높다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이루기 어려운 거다. 예, 지난 시간의 내용하고 좀 비슷한 거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한테는 안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큰 목표예요 이거는 라고 생각하는 건 네가 생각할 때 그렇게 큰 목표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스페이스 X라는 그 우주 항공 산업이죠. 이제 거기서 인스피레이션 4인가요? 해서 그 민간인 우주 여행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잖아요. 이제 지난달에 무사히 3일간의 우주 여행을 마치고 4명의 민간 승무원, 항공 우주 승무원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 여정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에 있죠. 카운트다운이라고.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지금 우주 여행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우주 여행을 하는 것을 그 꿈을 실현하는 지금 과정에 있죠. 애초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유명한 CEO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이런 구상을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저 말도 안 되는 저 몽상가 같으니라고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고 있네.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을 거예요. 왜? 본인은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길을 달려왔죠. 그리고 그걸 이루어 나가고 있잖아요. 꿈이라는 것은 그게 크기 때문에 달성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당신한테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당신이 달성하기 어렵다. 이게 정말 정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한계가 현실의 한계가 되는 거고요. 그 현실의 한계는 그 사람의 생각의 한계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현실의 한계가 나오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는 그 꿈이 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만일 이것이 자신의 목표, 즉 영혼의 목표라면은 이룰 수 있을 것이나 타인의 목표 또는 펜듈럼의 목표라면 영원히 불편한 기분을 느낄 거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이 목표가. 예, 높고 아주 숭고한 목표라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이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생각이 많아지고 남한테 말은 했는데 말하고 나서 약간 걱정되고 그러면 그거 자체로 목표에 문제가 있거나 중요성이 들어갔거나 뭔가 이것은 순수한 영혼의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바딤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의 명령이 당신의 행동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가장 잘 되기만을 진심으로 소망하는 가족의 말이더라도 말이죠. 자, 페이지 223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 너무 휘둘리지 말아라. 예, 휘둘리지 말아라.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이제 물어보면은 조언할 수 있고 또 필요로 할 때 줄 수 있는 건 조언이에요. 그런데 묻지도 않았고 도움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혼자 할 수 있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거 조언이 아니고 뭐예요? 잔소리죠, 잔소리. 이제 제가 심리면 잔소리를 하는데 잔소리예요, 잔소리. 나쁜 의미에서의 잔소리, 지적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는 조언은요, 당신에게는 통한지 모르지만 당신에게 성공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조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언 함부로 하지 말자 이 얘기고요. 역으로 말하자면은 남들이 하는 말 조언은 그냥 가볍게 들어라, 제발 가볍게 들어라. 그런데 이걸 가볍게 안 듣는 분들이 또 있어요. 특히 위급한 상황, 절박한 상황에. 그래서 이거 좋다더라, 이게 맞다더라, 이거 하면 된다더라 하니까 덥석 물고 가죠. 건강과 관련한 부분에서 그렇게 하다가 잘못 가는 경우가 있고 돈과 관련한 부분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거 된다더라, 무조건 이거 해라, 사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너무 많아 이런 게. 예, 제발 자기 의견 얘기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기 말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자꾸 충고하려고 들어. 예,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왜 그랬냐 그거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나이가 많이 안 드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경험 때문에 그래요. 경험은요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독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경험일수록 더 독이 돼요. 물론 개인에겐 약이 되는 경험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한 해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동시에 우리는 디톡스, 정화, 버리는 거 이런 걸 자꾸 하셔야 돼요. 허물어지는 거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붙잡았던 걸 내려놓는 거 이걸 자꾸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배우는 거 이걸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가진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좋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서 지혜를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인가요? 바딤의 답변이 이거예요.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펜듈럼의 꼭두각시들이다. 그러니까 짜증을 내지 말아라. 짜증내면 꼭두각시 인형은 더 날뛰게 돼 있다. 중요성을 낮춰라. 다시 중요성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변에 당신을 두고서 자꾸 이 말 저 말 괴롭히는 말들 하는데 여기에 반응하지 말아라. 반응하지 말아라. 발끈하지 말아라. 반응하고 발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반응하고 발끈하면 얘네들이 좋아해요. 펜듈럼이 좋아해요. 왜? 꼭두각시가 춤을 추기 시작하거든. 펜듈럼이 이용하는 꼭두각시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흔들어 주잖아요. 흔들어 주지 마세요. 가만히 놔두면 재미없어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흔들어 주니까 신나서 같이 또 흔들어 대고 흔들리는 겁니다. 펜듈럼의 원칙이에요. 여기서 반응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먹이를 주지 마세요. 더 날뛰게 돼 있습니다. 그냥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두고 봐라. 그리고 갈 길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성을 낮추란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중요성을 낮추면 그러든가 말든가 하시면 무반응을 하시면 무심해지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펜듈럼이 날뛰던 게 잔잔해지고요. 결국 내가 가던 길을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져요. 예. 네가 성공을 한다고? 웃기고 있네. 성공하잖아요? 욕하던 사람들이 간신처럼 돌변을 합니다. 간신처럼. 아부하고 친한 척하고. 왜요? 숟가락 얹으려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뒤에 칼 꼽는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사기치고 배신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당신의 그 중요성,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중요성을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연을 보겠는데요. 세 번째 사연은 두 번째 사연을 쓴 독자가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별개인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이 사연을 쓴 사람과 연결된다고 봐도 무방한 내용이에요. 어쨌든 그 사연의 내용은 이거예요. 228페이지에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일부분을. 당신은 한 심각한 독자에게 실없는 짓을 권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없는 짓에 너무 빠져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저 자신을 진지하게 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여기서 실없는 짓이라고 나온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앞부분에서 바딤의 조언에서 제가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곰인형 같은 거 하나 사서 그거 가지고 진지하게 이 곰인형에게 규칙을 만들어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종의 인형 놀잇감을 가지고 어떤 의식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것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중요성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의식을 만들라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 곰인형은 놀잇감이잖아요. 놀잇감. 놀잇감은 놀이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주 진지하게 규칙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서류로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진지한 거죠. 진지한 거. 진지한 것을 놀이와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성을 상쇄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요성을 낮추게 하기 위한, 상쇄시키게 하기 위한 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중요성이 들어갈수록 의미가 많이 부여되고 그럴수록 우리는 진지해져요. 근데 진지하다는 표현보다 심각하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거예요. 부정적 의미니까 더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각한 거를 떨어뜨려야 되고 이 심각한 걸 떨어뜨릴 때 또 중요성이 낮아지는 거죠. 심각하지 않은 게 뭡니까? 놀이예요. 놀이에서 살고 죽고가 없죠.
물론 오징어 게임에서는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 놀이에서 진다고 해서 우리가 뭐 크게 상처를 입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이런 건 없어요. 돈을 잃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도박을 하지 않는 한. 자, 그래서 놀이는 즐거운 겁니다. 자, 이 즐거운 놀이와 심각한 것을 결합을 시켜라. 그래서 중요성을 낮춰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독자가 질문에서 언급한 실없는 짓이 이거예요. 그런 것에 너무 빠져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실없는 짓과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떠오른 게 있는데 꽤 오래전 이야기예요. 오래전 책인데 일본에서 나온 마징가 제트 지하 기지를 건설하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마징가 제트라는 유명한 일본 만화가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나오는 경납고를 실제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어떤 건설회사가 추진한 그 내용을 이제 책으로 담은 건데요. 그게 바로 이제 곰 인형 가지고 의식을 만들어낸 이런 행위 같은 거죠. 굉장히 논리적인 측면을 현실적으로 진지한 것과 결합시켜서 구현을 하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또 일본에는 진도구라는 게 있어요. 진도구는 아이디어 발명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모임이라고 볼 수 있고 철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현실에 전혀 쓸모없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돼요. 예, 유용성은 떨어지는 거, 그런데 신기한 거, 신박한 거, 이런 거.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진도구를 검색하셔서 보시면 이미 뭐, 본분도 있을 거예요. 간혹 재밌는 유머 코너에서. 그런 것처럼 이런 태도를 가지고 현실을 살 때 중요성이 상쇄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런 걸 하시란 얘기인데 이 독자는 이제 어떻게 그런데 너무 빠져있는 건 좋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없는 짓에 너무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독자가 말하는 실없는 짓에 너무 빠져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바딤의 답변을 한번 볼게요. 바딤 젤란드는 거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일하기 싫어하는 것은 바로 영혼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일하기 싫은 거야. 네. 이것은 진지하고 유치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의무감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강요된 의무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일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목숨 걸지 마.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중요성을 또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성을 낮춰야 된다. 그렇게 너무 일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마. 의무감으로 너무 그렇게 일을 하지 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놀이로 만들어라. 일을 놀이로. 예, 그 앞서 이야기한 곰인형 가지고 심각하게 노는 것처럼 진지하게 느끼는 그 일, 심각하게 느끼는 그 일을 놀이처럼 좀 대해봐. 그래서 중요성을 낮춰봐. 이 얘기예요.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229페이지의 이야기를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어릴 적에 병원놀이, 가게놀이 등 어른이 된 놀이를 하면서 놀았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구경하는 연기자의 역할을 취하십시오. 초연한 태도로 연기하세요. 해야만 하는 일에 자신을 완전히 투신하지는 마세요. 그것을 게임이라고 상상하고 자신을 빌려주세요. 그죠? 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이제 오늘 전반적인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뭐 제목에 나온 것처럼 오늘의 핵심은 중요성에 대한 얘기고요. 중요성을 낮추는 것이 두려움이나 불안과 같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라앉히는 방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중요성을 낮추는 것이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월한 길을 가는 길이기도 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그래서 중요성을 낮추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지 마세요.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지 마세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중요성을 낮추려고 애쓰거나 싸우지 마세요. 중요성은 그렇게 해서 낮춰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과 맞서 싸우지 마세요. 사람은 펜듈럼의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세 번째, 올라오는 감정을 허용하되 빠져들진 마세요.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허용하세요. 받아들이세요. 바라보세요. 표현할 만큼만 표현하세요. 직접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풀어내세요. 그러나 그것을 풀어낸 다음에는 그 감정 생각에 빠져들지는 마세요. 키우지는 마세요. 네 번째로는요, 이미 펼쳐진 상황, 이미 펼쳐진 현실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나 끌려가진 마세요. 흐름을 살피십시오.
그것을 막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게 빨리 거기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해지지 마세요. 심각하지 말고 놀이로 받아들이시고 놀이처럼 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선택권자로서는 진지해야 되지만 무거워지고 심각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의 창조자로서는 유쾌해야 하지만 경박스럽거나 가벼워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서 조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무튼 중요성을 낮추는 것은 트랜서핑 전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 개념이자 실천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 현실에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만 잘하셔도 상당히 펜듈럼에서 자유로워지고요. 그리고 상당히 현실을 여러분들이 조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요.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한 주제를 다루면 이제 에필로그로 가서 제 3권도 마치게 되네요. 네, 이렇게 서서히 맞춰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여러분들 꾸준히 계속 나아가실 거죠.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좋은 에너지를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좋은 에너지 마음껏 가져가시고 현장에서 마음껏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